눈이 자주 와요. 운전하시는데 불편하시죠? 자, 교재 138페이지 봅니다. 자, 오늘 인쇄물에서 이 보험료 산출 관련 이 인쇄물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험료 산출했잖아요. 자, 그걸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보셔요. 이건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38페이지 봐보시면 3번의 보험료 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에서 했어요. 자, 그 내용하고 공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즉 사과보험을 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 환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에요. 그럼 똑같이 복숭아도 마찬가지겠죠. 복숭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중도해지했다. 그랬을 때 보험료 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우리 논작물 또는 밭작물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공통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통 내용. 자,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환급하는데 자, 어떤 사유일 때 보험료를 환급하냐 그 말이에요. 했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되었을 때 보험료 환급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자, 해서 거기에 크게 봐보시면 두 가지.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 환급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자, 책임이 없었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보험료 다 내주라는 거예요. 전액 줘라. 그런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상태로 보험계약이 또 뭐예요? 보험계약이 해지, 자, 효력 상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주라고 했냐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줘라 그 말이에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그러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주라는 것은 이미 납부했던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뭘 곱해서 줘라.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경과 비율은 우리가 각각의 품목별로 다 다르게 있잖아요. 우리가 품목별로. 그럼 이 미경과 비율은 저희가 암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참고사항이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23페이지예요. 페이지 323페이지.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에서 8월 달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다. 또는 7월 달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때 적용하는 미경과 비율이라는 거예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라. 보험료를 환급해줘라.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자, 계약자가 잘못, 즉 계약자의 잘못을 해서 보험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가 되었다. 해지가 되었다. 효력 상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똑같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다만 고의 또는 뭘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뭐 했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도 내주지 말아라. 그래서 3단계로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주는 경우, 하나도 내주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내줘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내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세 가지 꼭 정리. 자, 어쩌을 때 우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우리 138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면 나 내용이 있어요. 나. 하단에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세 가지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계약자가 우리가 방금처럼 내 마음이 변했어. 나 이거 복숭아 보험 필요치 않아. 내가 중도 해지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의 해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임의 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 자, 계약자가 사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뭐가 되냐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사기 계약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의 해지란 용어가 나왔어요. 계약의 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자, 이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막 물어보잖아요. 병원에 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자한테 무슨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냐면 고지 의무를 부여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위험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통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렇게 계약자가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법에 이렇게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 중대 사유라는 것은 계약자가 고의로 뭐 한 거예요?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즉 자연재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자,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근데 가서 고의로 사과를 다 따서 낙과시켜 버리는 거. 자,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다 그러면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그다음 보험료가 미납이 되죠. 보험료 미납이 되면 자동스럽게 우리는 뭐 한다?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되죠.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서술형으로 대비.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제일 하단. 계약이 무효됐습니다. 효력 상실됐습니다.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무슨 이자로 줘라? 연단위 복리로 줘라. 즉, 자, 이렇게 발생하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우리 계약자한테 내줘야 할 환급보험료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환급보험료 원금 플러스 뭐 줘라? 이자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주라고 그랬냐면 청구일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 계산은 무슨 이자로 계산을 해라? 보험계약 대출 이자로.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우리 예금 이자가 있고 또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어떤 게 더 높아요? 대출 이자가 더 높잖아요. 대출 이자로 주라는 거예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그래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주라고 말해요.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지급일까지. 자, 그 다음에 교재 139페이지. 자, 지금부터 보험금입니다. 자, 우리 2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구체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 여기 1과목에서는. 자,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계산식이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즉, 보험금의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이 바로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냐면 2과목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과목에서도 15점짜리로 보험금 산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가보시면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 망감류는 무슨 보장 방식이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즉,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을 보상해주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숭아부터 할게요. 자, 복숭아는 보험금이 종류가 세 가지예요.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주는 수확감소 보험금. 자, 그 다음 우리 10% 더 준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뭐라 했냐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자, 그리고 복숭아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하죠. 나무 손해 보험금 해서
보험금이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숭아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뭘 보상해준다? 병충해를 보상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뭐만?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나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병충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문제 조건에가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수확감소 보험금이기 때문에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그래서 가피자. 자, 수확량이야, 수확량. 원래 이 가솔에서 10,000kg이 수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확을 해보니 7,000kg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 봤더니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몇 킬로가 줄었구나? 3,000kg가 줄었어. 근데 그 3,000kg 중에는 2,000kg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줄었지만 1,000kg은 뭘로 인해서 잡초로 인해서 줄었더라. 그러면 이 1,000kg을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7,000kg가 수확이 된 거야. 그런데 이 7,000kg 속에는 다시 6,000kg는 정상이었어요. 정상. 근데 그 중에 1,000kg이 세균, 구멍뻥, 입은 뭐예요? 과실이라는 거야. 이 1,000kg가. 수확을 하긴 했죠, 계약자가. 근데 그 6,000kg 속에 1,000kg가 세균, 구멍뻥, 입은 무게야. 그럼 어때요? 못 먹잖아. 못 팔잖아. 그럼 계약자는 1,000kg 대해서 못 팔죠. 그럼 이 1,000kg 대해서 뭐 하라고요?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보상해주긴 해주는데 이 1,000kg에서 다 보상해 주지 않아. 즉 세균, 구멍병은 몇 프로만 보상을 해준다? 50%밖에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 킬로를? 500kg를 보상을 해줄 거야, 추가로. 근데 이 500kg를 갖다 영어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병충해 감수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방금처럼 세균, 구멍병으로 원인을 줬는데 여기가 순나방으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때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500kg 보상해 주지 않아. 그때는 그냥 우리 집 수확량이 전체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7,000kg 그대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수확량. 그러면 자, 이 조건일 때 우리는 자, 피해율을 산출해 볼게요. 피해율을. 원래 몇 분의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자, 원래 7,000kg 수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자, 뭐예요? 잡초로 인해서 1,000kg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세균, 구멍병 500kg 더 보상을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 그대로 산수를 해보면 몇 분의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뭐 해줘라? 병충해 감수량. 그래서 용어가 병충해 감수량은 이미 50%가 적용된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이렇게 줬을 때는 50%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실의 무게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면 근데 병충해 감수량으로 한 것은 이미 50%가 계산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 500kg 여기는 뭐예요? 분자가 올라오는 것은 이미 50%를 계산한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산출된 이 피해율에다가 10%를 더 주는 거예요.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 몇 프로 더 줘라? 10%. 자,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해율에 대해서 10%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자, 이때 피해율은 분모 실제 결과 주수분의 보사 주수. 자,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교재를 좀 볼게요. 139페이지. 자, 복숭아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이때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자, 이때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50%. 즉 50%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봅니다. 제일 하단에 복숭아 오른쪽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이때 피해율은 이에 종합위원 수확감소 보장 피해율과 동일하더라. 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자, 그 이에 나무 보겠습니다. 나무 보험금은 오른쪽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이때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주수 피해 주수. 자,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동일합니다. 몇 프로? 5%. 자, 그 다음에 그 이에 자두, 매실, 자, 살구,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자, 누구부터 하나 더 보면은, 감귤의 망감류도 수확감소 보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목적물이 뭐라는 거야? 얘도 목적물이. 즉, 수확감소 보험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방금 복숭아처럼 똑같이 10% 더 준다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나무 가입하죠? 나무 보험금. 자, 보험금 똑같죠?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수확감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 10% 더 줘라. 나무 보험금 똑같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자, 이때 여기 이 피해율, 즉 우리가 감귤, 망감류는 보상은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기 때문에 즉 병충해 보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율이 뭘로 끝난다고요? 평수 미평. 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평수 미평으로 끝난다. 자, 그 다음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뭐가 없어요? 수확감소,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 없는 품목들. 뭐만 있다는 거예요? 수확감소 보험금만 있는 애들. 자, 걔들이 누구냐면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얘들은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금 산출식은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피해율은 평수 미평. 자, 제일 하단에 주 1이 있습니다. 자, 주 1은 나중에 평년 수확량 산출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주 2 있고, 주 3 있고, 그 다음에 주 4. 자,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예요. 볼게요. 주 4. 미보상 감수량이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자, 첫 번째,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두 번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다만 우리가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제기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잡초, 즉 제초 상태 불량 등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미보상으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하더라. 즉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 그다음 주 5, 복숭아의 병충해 감수량에서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가는 우리가 몇 프로 인정해준다? 50%.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자,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과일들, 비가림 가수입니다. 자, 비가림 가수에서 먼저 포도 학교로 할게요. 자, 그럼 포도는 목적물이 과실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 목적물이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 과실 보험금. 자, 포도도 방금 누구처럼? 복숭아, 망감류처럼 10% 더 줘요. 즉,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는 품목 3가지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복숭아, 포도, 감귤, 망감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확 감소 보험금 나갑니다. 그 다음 10% 더 주겠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겠습니다. 자, 얘는 수확 감소니까 똑같아. 방금처럼. 가피자, 평수, 미평. 즉 보험금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A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그리고 PA율은 뭐다? 평수, 미평. 병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10% 똑같아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 몇 프로 더 줘라? 10% 더 줘라. 자, 나무는 방금 했던 거와 똑같아.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때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주수. 자, 비가림 시설 보험금 보도록 할게요. 보험금은 작은 거 가져오세요. 손자. 자, 손자. 손자하고 뭘 비교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라. 이렇게. 비가림 시설 보험금. 자, 비가림 시설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자, 이 여기 자기부담금. 비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을 거기 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 일단 원칙이 뭐라고 나왔냐면 손해액의 10%예요. 손해액이 10%인데 자, 최소가 얼마고? 30만 원. 최대가 100만 원. 다만 자, 위에 우리가 비닐이 있잖아. 위에 구조체 말고 위에 비닐이. 위에 있잖아요. 찢어진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피복제라고 표현합니다. 구조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피복제만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복제 단독사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복제만 사고 났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공제할 거니? 이럴 때는 자, 원칙 똑같아요. 손해액의 10%. 다만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자,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근데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 이 자기부담금을 할 때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자, 비가림실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비가림실. 자, 계산하기 쉽게 그냥. 자, 비가림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그리고 1제곱미터에 자, 2만 원이야. 건축 설치비가.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최소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최대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했을 때 비가림설의 보험 가입금액은 재조달가액의 최소가 80%, 최대가 130%를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보험 가입금액은 80%. 자, 재조달가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0 곱하기 2만 원 하면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소는 80%에서 160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최소 보험 가입금액. 자, 최대 보험 가입금액은 130%라겠죠. 그래서 2600만 원이 최대 보험 가입금액.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했어. 자, 이때 계약자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자, 최소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즉 계약자가 80%만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났는데 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자, 이때 사고가 났는데 손해액이 600만 원이야. 600만 원. 근데 사고는 자, 구조체도 사고 나고 피복제. 자, 같은 동반 같이 다 쓰러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보험금을 주세요. 그 말이야. 자, 보험금 구할게요. 자, 뭐에서 빼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손해액이 10%라겠죠? 그러니까 10%니까 얼마? 60만 원. 자, 60만 원은 이 안에 들어왔죠? 그냥 그대로 줍니다. 60만 원 공제해요. 이거하고 보험 가입금액 비교해. 보험 가입금액 얼마? 1600만 원.
자, 600에서 60만원 빼면 얼마예요? 540만원이죠? 자, 540만원과 1600만원을 비교해서 작은 게 보험금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이 얼마가 나간다? 540만원.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고. 자, 동일 사고예요. 자, 태풍인데 이때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손해액이 자, 200만원이에요. 손해액 200. 근데 이때 손해액이에요. 자, 이때도 그럼 보험금 산출해 볼게. 자, 자, 손해액이 200입니다. 그럼 이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10%, 200만원 10%는 20이죠. 근데 구조체 사고에 지금 그럼 20만원 되니까 최저 얼마 준다고요? 30. 그래서 이때는 30으로 바꿔줘요. 최저니까. 자, 보험 가입 금액 1600만원.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이 170만원. 자, 이 사고인데 이게 태풍이 아니라 만약에 화재였다. 그랬을 때는 이 자기부담금이 다 얼마라고요? 다 0. 자기부담금이 0. 사고 원인이 화재였을 때는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사고인데요. 자, 사고가요. 태풍이야. 근데 이때는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2천만 원. 손해액. 자, 태풍 하지 말고 그냥 화재라고 할까? 그냥 화재. 자, 구조체 사고입니다. 자, 보험금 구해볼게요. 자, 보험금은 자, 손해 2천만 원. 자, 마이너스. 화재니까 뭐 한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자, 보험 가입 금액 1,600만 원. 자, 2천만 원이죠? 1,600만 원. 적은 거 빼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이 얼마가 된다? 1,600만 원. 즉,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는 보험 가입을 최대 몇 프로까지 한다고요? 130%까지. 이렇게 보험금을 그냥 조금 받을 염려가 있어서. 이런 사고 때문에 보험 가입을 최대 풀로 130%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사고가 자, 똑같이 자, 태풍이야. 근데 이때는 자, 피복제만 사고 난 거야. 피복제 단독이야. 근데 이때 손해액이 얼마냐면 손해액이 자, 90만 원이야. 손해액이 90만 원. 자, 이때 보험금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보험금은 자, 손해액 9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자, 90만 원의 10%는 9만 원이죠. 근데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 최저가 얼마다? 10만 원. 그래서 이때는 공제 10만 원. 1,600만 원. 했을 때 이때 보험금은 80만 원. 그래서 자,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기부담금, 즉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다만 피복제 단독 사고는 손해액의 10% 하되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다만 화재로 인한 사고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식은 손자하고 뭘 비교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게 보험금이 되더라. 자, 얘가 비가림시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다래하고 대추. 자, 먼저 대추. 대추는 자, 수확감소 보험금은 있겠죠. 다만 대추는 우리가 나무보험금이 없죠. 나무보험 가입 안 하니까. 그러면 예, 수확감소 보험금하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만 있다는 거죠. 그럼 수확감소 보험금은 똑같아요.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용. 피해율은 평수 위평. 그 다음 비가림시설 보험금 방금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다? 자, 참다리다. 그랬을 때는 참다리는 나무 보험 있죠? 그래서 자, 수확감소 보험금, 비가림시설 보험금, 나무 보험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가보시면, 자, 복분자 무화과예요. 자, 제가 밴드에다가 오늘 강의를 대비해서 미리서 복분자에 대해서 제가 싹 올려놨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복분자를 조사를 어떻게 한다 해서 사진하고 해서 전부 싹 올려놨어. 내가. 그걸 한번 보세요. 왜냐면, 어떡해. 이 수도권은 복분자를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분자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복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는데. 자, 그래서 복분자는 일단은요, 보험 이해를 좀 하실게요. 우리가 복분자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매월 달에, 자, 전년도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24년 11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5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복분자를 수확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분자 보험은 수확이 종료되면 돈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5월 31일까지를 우리는 수확 개시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를 수확기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수확 개시 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확을 하고 났다 그랬을 때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수확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이야. 수확한 이후부터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하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약자가 야, 나 굳이 보험료가 비싸고 우리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특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즉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자, 이걸 갖다 우리는 특약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즉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라고 해요. 즉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 있는 것은 딱 복분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A는 이 계약자는 수확기 부보장 특약 가입하지 않았어. 그냥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6월 20일까지 보험을 통째로 다 가입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는 이제 보험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피해가 예를 들어서 25년 4월 6일 날 뭘로 인해서 냉해 피해 발생을 했어? 그럴 수 있겠죠? 이때 한참 꽃이 펴서 복분자가 과실이 수정이 돼서 열려야 되는데 냉해 피해 입어본 거야. 그때 복분자가 많이 열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수확기 때 6월 5일 날, 자, 뭐가 무슨 피해가 왔냐면, 자, 오박 피해가 왔어.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복분자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때 계산된 피해율 플러스 6월 5일 날 계산된 피해율을 합산하는 거예요. 즉 조사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조사 한 번 더 가시고 6월 달에 한 번 조사 가셔서 두 개를 합산해서 복분자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복분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복분자가 자 이렇게 폭이라고 그랬어요. 폭이. 한 폭이, 두 폭이, 세 폭이. 자, 세 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또 상상을 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서? 내가 손해평가사가 된 거야. 자,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조사를 가야겠죠? 언제? 4월 6일 날. 즉 4월 6일은 수확 개시 전이에요. 수확 개시 전에 봐요. 수확 개시 전이야. 수확 개시 전에 여러분이 조사를 간 거야. 연상을 해봐. 복분자 가수원에 가서. 자, 복분자 가수원에 가서 나는 조사를 어떤 조사 하냐면 자요. 이 가지들 있죠. 이 가지들. 이 가지들을 우리는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가지라고 그래서 결과모지라고 그래. 결과모지. 이 가지 하나하나를 엄마 가지. 엄마 가지. 즉 이 엄마 가지 조사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자, 갔더니 자요. 가지가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엄마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1번 가지, 2번, 3번, 4번, 5번, 6번 가지가 있어. 근데 이때 가지를 조사를 갔더니 몇 번부터 3번부터 6번까지는 가지가 하나도 피해가 없어. 저 4월달 조사를 갔더니 하나도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결과모지 이렇게 영어를 써요. 안 죽었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은 2번까지는 죽었어. 자, 죽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고사 결과모지. 그 다음에 또 몇 번 더 죽었냐면 3번도 죽었어. 근데 3번도 죽긴 죽었는데, 즉 얘는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근데 3번도 죽긴 죽었어요. 근데 얘는 뭘로 죽었냐면 병충해에서 죽었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죽은 게 아니라 병충해로. 그럼 병충해는 보상 안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월 6일 날 가셨을 때 이제 조사를 머리에 딱 연상하셔야 돼. 가서 무슨 조사를 하는 거냐면 4월 6일 날 가셨을 때, 즉 나는 가서 무슨 조사한다. 살아있는 엄마 가지가 몇 개 있니? 즉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죽었겠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조사해. 그리고 가서 이때는 지금 어떤 식의 연상이 지금 날짜가 좀 4월이라서 그러는데 이때가 예를 들어서 4월은 조금 금방 걸고 자, 한 5월 달이라 해봐봐. 5월 달. 그럼 이때는 어때요? 복분자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열려 있어. 복분자가. 그죠? 복분자가 다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야. 꽃이 펴가지고 열려 있어. 근데 그때 마침 만약 냉해라든가 이런 우박피해가 왔다 그러면 어때요? 그 과실이 있잖아.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즉 이때가 한참 막 수정이 되는 시기란 말이야. 수정. 즉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수정이 안 돼 버리겠죠. 가서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하는 거냐면 열매 조사를 해야 돼. 열매. 열매 조사. 즉 달려있는 열매 조사하는 거야. 근데 달려있는 열매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가서 이 표본 구간을 잡아. 그럼 표본 구간을 잡아서 자, 우리가 원래는 이 표본주 있잖아요. 살아있는 결과모지는 자, 얘가 이제 중심 표본 폭이겠죠. 표본 폭이 5포기를 잡은 거야. 이 표본 폭이 5포기에서 살아있는 결과모지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 표본 폭이 한 포기에서는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열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즉 한 포기에서 열매 조사를 하는데 자, 열매가 뭉실뭉실 막 이렇게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복분자 열매가. 그러면 이때 몇 송이에서 조사를 하냐면 이 열매 조사는 6송이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 포기에서 6송. 그럼 이 6송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열매를 보면 어때요? 이미 잘 수정이 된 것들은 그대로 다 달려 있겠죠. 근데 수정이 안 된 것도 꽃들이 죽어 있겠잖아요. 죽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자, 수정이 안 된, 즉 수정이 불량됐다고 표현하는 거야. 수정이 불량된 열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정이 불량된 6송이에서. 그러면 총 100개 중에서 수정이 안 된 게 60개야. 그러면요, 수정이 안 된 게 몇 프로라는 거예요? 60%야.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근데 원래 이 100개 중에는 자연스럽게 15%는 수정이 안 돼요. 우리가 100개 꽃이 피었다. 100개 다 수정이 되진 않아. 자연스럽게 15%는 수정이 안 돼. 이 15% 갖다 우리가 자연수정 불량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60% 중에서 뭘로 자연스럽게 수정이 안 된 거 뺀 거, 즉 45%는 뭘로 인해 수정이 안 됐구나. 냉해로 인해 수정이 안 됐구나. 그럼 이 45%만큼을 갖다 우리는 뭘로 환산을 시켜주는 거냐면 가지가 죽은 걸로 환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지가. 그만큼을 갖다 피해를 올려주는 거예요. 복분자 조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열매 있잖아요. 무게로 조사하지 않아요. 원래 복분자가 10,000kg가 나올 줄 알았는데 5,000kg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5,000kg 보상해줄게. 이렇게 못한다. 복분자는. 왜? 우리가 수학을 못하니까. 그럼 복분자는 결국에는 피해를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냐면 이 엄마 가지가 몇 개 죽었니? 이걸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 이거 한 개 죽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뭘 이렇게 45%만큼 수정이 안 된 걸 갖다가 환산을 시켜서 가지가 죽은 걸로 환산을 시켜준다. 가지가 죽은 걸. 그럼 원래 살아있는 게 총 몇 개예요? 4개 남았죠. 이 4개에다가
45%를 곱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정리해 주겠다. 가지가 죽은 걸로 정리를 해 주겠다. 그만큼을 갖다 피해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죽은 걸로 우리가 환산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정이 안 됐어요. 환산을 시켜줬어요. 이걸 갖다가 가지가 죽은 걸로 우리는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라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복분자는. 그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 조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수학 개시 전에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6월 5일 날 오박이 발생한 거죠. 그 오박 때 이제 또 내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6월 5일 날. 그럼 6월 5일 날 사고 갔을 때는 방금처럼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학을 하는데 언제? 6월 5일 날 오박 피해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럼 이때는 가서 또 무슨 조사를 하냐면 열매 조사를 합니다. 수학 개시에 수학 후에도 무슨 조사한다고요? 열매 조사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열매 조사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가셔서 열매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원래 몇 프로 수학을 해야 되는데 100% 수학을 해야 되는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미 수학해버렸잖아요. 그럼 이때 수학 한 개 몇 프로였냐면 약 20% 수학했다 할게요. 그럼 나머지 수학은 몇 프로? 80% 수학이 남았잖아요. 근데 80%를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박피해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열매, 복분자 열매를 보고 우박으로 인해서 복분자가 있잖아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없어져 버렸어. 근데 현저하게 내가 가서 보니까 아주 쌩쌩한 거. 즉 수학이 가능한 우리 복분자는 그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가셔서 무슨 조사를 하냐면 수학이 가능한 열매 조사를 하는 거야. 이때는. 수학이 가능한 열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셔가지고. 그러면 원래 자 제가 80%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가능한 열매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밖에 없더라? 50%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몇 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리냐면 30%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야. 뭘로 인해서? 6월 5일 날 우박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30%가 결론은 뭐가 된 거예요? 수학이 감소된 거잖아요. 이 수학이 감소된 것만큼을 갖다 우리는 또 뭘로 바꿔준다? 엄마 가지가 죽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이 감소되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엄마 가지로 죽은 걸로 환산시켜주는 거죠. 또 환산을 시키겠습니다. 고사, 결과, 모지수. 즉 수학기 때는 수학이 감소된 걸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라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복분자는 조사 방법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즉 어떻게 한다고요? 수학 개시 전에는 가서 조사를 합니다. 두 가지 조사를 하는 거에 가셔가지고 뭐 조사한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조사한다. 그리고 수정이 안 된 열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비율 조사하고. 그리고 수학 개시되었다. 그때는 무슨 조사하냐면 열매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수학이 가능한 열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수학이 가능한 열매. 그러면 원래 남아있는 수학기 비율에서 이번에 뭘로 인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수학이 가능한 게 방금처럼 몇 프로? 50%가 남았어. 그럼 몇 프로가 감소됐구나. 30%가 감소되었구나. 이 30%만큼을 갖다 우리는 엄마 가지가 죽은 걸로 바꿔줄 거야. 이걸 갖다가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사실 용어가 좀 길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심플해요. 사실은 내용은. 근데 일단 용어가 여러분들이 길어. 그리고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복분자 자체가 너무 어려워해. 일단 조사 방법부터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즉 수학 개시 전에는 내가 무슨 조사한다? 수학 개시 후에는 무슨 조사한다? 이걸 연상을 하면서 저희가 보험금을 산출해 가는 거예요. 보험금을. 자 그러면 교재 141페이지에서
자, 복분자를 봐보면, 자, 복분자 보험금을 봐보는 거예요. 복분자는 유일하게 과수 품목 중에서 무슨 보험금이 있다고 표현했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있는 보험금 과수 중에서. 그리고 얘는 수확감소 보험금이 아니니까 무슨 보험금이라 표현한다?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수확감소 보험금이 아니에요. 과실손해보험금. 자, 그럼 경작불능 보험의 보험기간은 여기 자, 복분자의 경작불능 보험기간의 보험기간은 언제이냐면 방금처럼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언제다? 수확 개시 시점이야. 그럼 복분자는 우리가 수확 개시 시점이 언제까지라고요? 5월 31일까지잖아요. 6월 1일부터 수확이니까. 그래서 자, 이듬해 언제까지다?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즉, 이 보험기간 안에 복분자가 이 보험기간 안에 복분자가 고사한 거예요. 고사하는데 몇 퍼센트 이상 고사했을 때? 65% 이상 고사했을 때. 즉,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65% 이상 고사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나 받을 거예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줍니다. 그럼 이때 이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어요. 즉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일 때. 자, 몇 프로를 주게 되냐면 얘는 45% 줍니다. 42%, 40%, 35%, 30%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금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1,000만 원. 내가 자기 부담을 10%짜리 보험 가입했어요. 0.45에서 45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바로 경작불능 보험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급 비율 45%, 42%, 40%, 35%, 30%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 숫자가 다 나와요. 이 숫자가. 자, 그런데 이 15%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15%를 하게 되면은 42.5%가 나오잖아요. 자, 5% 절사하시고 42% 준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즉 자기 부담 비율 15%짜리는 42% 준다는 거. 다른 것들은 다 계산해 보면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 보면 2%가 나와요. 즉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몇 분의, 즉 몇 포기 보험에 가입해 있니? 가입 포기수분의 고사 포기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즉, 자 1000포기를 보험에 가입했는데 700포기가 고사했어.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이 70%라는 거죠. 그럼 이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뭐 할 수 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여기까지가 경작불능 보험금. 자, 잠깐 쉬었다 그러면 이제 뭐 보면 되겠어요? 이 과실손해보험금을 보는 거예요. 자, 복분자의 과실손해보험금.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